200만 원이 17배가 나면서 이거 뭐야? 좋은 기업 고르는 방법 5가지. 근데 인기 검색 종목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종목도 있지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종목들도 인기 검색 종목이거든요. (40%씩) 10%씩 2년에 40% 내면 10년이면 7년이면 한 10배 될 것 같은데요. 7년. 네네. 7년 후면 한 10배 되니까요. 네.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해도 뭐 차근차근 1년에 40%만 나도 1억 되니까요. 너무 그렇게 20, 30대들이 너무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하고 뭐 하루에 스캘핑해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해서 하루에 뭐 얼마씩 벌겠다 이런 뭐 용돈벌이 하겠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크게 휘청거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번 거 다 까먹고 투자 원금이 우리가 남아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사람의 머리는 항상 아픈 추억은 기억하지 못하고 즐거운 추억만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난 종목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쓰라린 아픔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합해보면 본전치기 하면 잘한 거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해보자. 그리고 절박함을 가지자. 임전무태의 화랑정신을 가지고 뒤로 가면 나는 낭떠러지다. 앞으로 전진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마음을 다잡고 좀 이 진중하게 절박함을 가지고 투자하자.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하시다가 실패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밥 먹듯이 실패했죠. 네. 뭐 실패한 사례 몇 가지. 일단은 제가 28살에 저희 이제 증권 유관기관의 여의도에 취직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제가 코스닥 시장 제도 업무를 했어요. 상장 심사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다 보니까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옆에서 증권사 출신 선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라면 사고 저거 사라면 사는데 계속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원망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나의 문제인데, 아니 얘 프로그램에 왜 가르쳐주는 종목마다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손절매를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법이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팍스넷이라고 거기 인기 검색 종목을 한 1위부터 10위까지 200만 원씩 사보자. 그래서 10개를 다 사봤죠. 근데 인기 검색 종목이라는 것은 매력적인 종목도 있지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종목들도 인기 검색 종목이거든요. 검색을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종목일 수는 없거든요. 그랬더니 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도 사고, 뭐 이렇게 뭐 감자당하는 종목도 사고, 그러다가 한 종목은 갑자기 장외에서 M&A가 일어나면서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모레도 상한가, 일주일도 상한가, 2주일도 상한가, 3주일도 상한가, 이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7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17배가 나면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큰 돈을, 뭐 이걸 잃고 큰 돈을 벌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천 몇만 원을 찾아서 다시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고,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찾다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그러다가 갑자기 장 마감하고 상장 폐지 결정이 부도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다 휴지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나름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도 하고 선물 옵션도 하고 또 증권 유관기관 근무도 7, 8년 이상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나의 문제점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내 생각이 없다. 내 생각으로 투자해 본 적이 없다. 남의 이야기만 듣거나 아니면 신문 보거나 증권사 추천 종목 정도를 기웃거리는 정도.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를 내가 도대체 모르고, 수익이 났는데 그거 관리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작정 저는 서점으로 달려갔죠. 서점에 달려가서 무조건 점심시간마다 책을 읽고, 내가 인문학 서적은 나에게 사치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책을 꾸준하게 읽었고, 그해 아마 한 100권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꾸준하게 읽고, 또 신문 기사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읽다 보니까, 그래, 내가 뭔가 도움되는 기사, 베스트 기사를 한번 뽑아볼까? 2-3개씩 이렇게 뽑아보고, 그거를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도 분석해보고 저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한 종목 투자하는데 일주일 이상을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사겠다면 삼성전자가 왜 좋은지 도대체 내가 수익을 얼만큼 얻을지 말고 손해를 볼 건가 말 건가를 일주일 이상 분석을 하고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고 그런 경험치들이 이제 노하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없는 실패와 좌절과 내가 다시 주식을 하면 뭐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네. 뭐 이런 농담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식 뭐 사야 돼? 왜냐? 제가 증권 유관기관에 근무하니까 주식을 뭐 사야 되라는 질문을 하는데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36살 때 저한테 이제 충격적인 질문을 했죠. 너는 뭘 잘하냐? 근데 제가 잘하는 건 아부밖에 없더라고요. 아부 잘하고 아침에 이 팀장님이나 부장님 술 드시면 피로 회복제 갖다 드리고 끝없이 저녁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술 먹고 택시 태워 드리는 게 나의 가장 큰 스킬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암담함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나도 뭔가 내가 어떤 이 회사에서의 이런 어떤 인간관계 말고 나만의 스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그때 36살 때부터 갖기로 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한테 누군가에게 나의 생각이 이제 합리적인가를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종목을 고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와이프가 부자가 되어 있었다. 라는 저 모르게 와이프가 또 이렇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 살 때 보니까 와이프도 상당한 고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게 주식 격언 중에 원래 내 처음 쪽박은 대박의 지름길이고 처음 대박은 오히려 쪽박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렇게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되는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제 증권 유관기관에 들어갔다고 이제 아버지도 계좌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제 29살 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이 대학원에서 이 재무관리로 박사를 받으신 분이 있고 증권을 20몇 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추천한 종목을 우리 아버지가 거절하고 우리 아들이 이 증권 여의도 바닥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추천해 준 종목이 있어. 그래서 그 종목을 샀다가 3분의 1 토막이 나신 거죠. 그래서 36살 때 우리 아버지를 부여잡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없는 데는 그때 아버지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1,000만 원만 다시 넣어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일신 우일신 합시다. 청출어람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제 2,0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게 한 10여 년 지나니까 한 1억 원으로 이렇게 늘어서 결국 아버지한테 효도했다라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혹여 손해보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내 주식은 내게 아닌가 봐 라고 좌절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새롭게 한번 노력해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 배진환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일장연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 사례는 잘 들었고요. 예. 네, 그냥 단도직입. 슬프네요. 네. 너무 지만 얘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좋은 기업을 고르는 핵심 5가지 좀 설명해 주신다. 그리고 아까 그 17배 사례 말고 최근에 그 저자님이 직접 계속 강조하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내가 공부해서 내가 얻은,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은 섹터나 그걸로 해서 가장 최근 성공 사례를 뭐 얘기해 주시나요? 최근에 저는 이제 사실 수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좀 빠져나오자. 그리고 새로운 종목 체인지를 하자. 뭐 이런 투자 전략이고요. 기존에 이제 금액 제한이 없을 때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종목은 삼목 에스폼이에요. 제 책에도 들어있는데 삼목 에스폼이 그때 미래 실적 기준으로 PER이 5배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었거든요. 에스폼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가족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목 에스폼이 거푸집이라고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시멘트를 넣는 그런 이런 외곽에 이렇게 벽을 쌓는 그런 거푸집을 만드는 그런 그리고 거푸집을 이렇게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삼목 에스폼과 에스폼이 거의 사업은 비슷한데 삼목 에스폼에서 쓰던 것들을 에스폼에 넘겨주면서 약간의 이렇게 이익 쉐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주주들이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수익성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이제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PER도 미래의 실적 기준, 그러니까 이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삼목 에스폼도 조금 덜 몰아주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세가 완만하게 더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샀는데 더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천만 원씩 5번을 산 거죠. 그러니까 5%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15%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25% 떨어지고 그래 30% 떨어지면 내가 또 사리. 그런데 정확하게 25%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PER도 한 3배 이내로 이렇게 물론 좀 그 당시에 이제 건설 업종 자체에 어떤 부자재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이 공정위 이슈들도 좀 벌어지고요. 일감 몰아주기를 삼목 에스폼에서 이제 해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3천만 원씩 5번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해서 그때 당시 한 60%에서 한 70% 정도 수익을 얻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마지막에 산 가격 대비 한 3, 4배 정도 오르는 그런 짧은 기간에 물론 실적 개선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래도 한 70% 수익을 거뒀으니까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저도 많은 그런 수익을 거뒀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주 이슈로 제가 이제 그 미세먼지 이슈들 뭐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위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주기적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루틴하게 많이 수익을 거뒀던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고배당주 이슈로 뭐 효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연초에 사서 연말에 갔더니 2배 이상 오르더라. 뭐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 고르는 방법 5가지 뭐 이미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린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실적 개선 뉴스를 즐겨봐라. 그럼 실적 개선 뉴스가 도대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뭐냐? 올해가 2021년이면 2021년 또는 2022년, 2023년까지 2, 3년간의 실적 예측치를 나타내는 그런 기사들이 하루에 적어도 4, 5개는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실적 개선, 과거의 실적 말고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어떤 대입을 해보면 와, 좋더라. 그래서 그런 기업들, 아직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덜 올랐다라는 그런 키워드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좋은 기업을 고른다기보다는 일단 탈락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 탈락,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탈락. 근데 은행이나 증권 같은 금융주들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고객이 맡긴 예탁금이나 이런 적금은 부채로 잡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좀 주의하자. 그리고 현금 보유 비율이 너무 낮은 기업들도 좀 주의하자. 그리고 3년에서 5년 정도 유상증자라든지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도 주의하자. 대신 배당을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배당주들은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죠.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은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것도 좋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정책적인 이슈. 그래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봐라. 저는 뉴스 일면을 보라라는 말도 많이 드리거든요. 뉴스 일면에 누가 나오냐? 주로 대통령이 나와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대통령이 우리가 친환경 이슈,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태양광 풍력주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졌잖아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이슈를 하면서 전기차와 태양광 풍력주들이 한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하는지 봐라. 1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대통령이 소부장을 외치면서 필승 그 코리아 펀드 가입하면서 그게 70-80% 수익을 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하는지,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정책
정책적인 이슈가 되는 거고요. 정책적인 이슈가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2021년 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건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어떤 지금 LH 사태로 시끄럽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개발 중심으로 가면서 건설주는 주춤했고 반대로 시멘트주들은 이런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시멘트주들은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이슈 그거에 떠나서 대통령이 뭐 하는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뭔지, 뉴스 일면에 나오는 게 뭔지,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뭔지, 관심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거래량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